안녕하세요, 군부입니다. 네, 오늘은 5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8분 이렇게 되고 있네요. 네, 지금 기온은 살짝 이제 좀 올라가 가지고요, 한 14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근데 그 바람이 그렇게 차갑게는 안 느껴집니다. 사실 기온이 14도 이러면 꽤 높은 날씨이긴 한데, 그래도 살짝 날씨가 흐린 게 조금 쌀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복장은 그대로 좀 이렇게 좀 두툼한 이제 트랙수트를 이렇게 입고 왔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바람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오늘 낮 기온은 한 24도까지 올라가는 준 여름 날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살짝 더울 것 같아요. 야외 활동할 때는 조금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수준은 살짝 초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고요. 미세먼지는 좋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야외 활동하기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어느 정도 마스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흐린 날씨. 최근 들어서 아침에도 햇빛이 쨍쨍하고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흐린 날씨라서 그런지 오히려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바람도 잘 불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글라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화면 모니터링을 하거나 할 때는 이런 날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햇빛이 쨍쨍하면은 화면 자체가 또 안 보이고 이러더라고요. 너무 밝아가지고, 주변에는 너무 밝으니까 이 액정 화면이 안 보입니다. 지금 잘 보이는 상태고요. 자, 제가 유튜브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제가 원래 초반에는 건능풍구 진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죠. 사실 이렇게 아프리카 TV에서 매일매일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라이브 생방송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보통 동상 업로드를 하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게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하나하나 그렇게 업로드를 한다는 게 딱 정해진 약속처럼 돼가지고 다른 일정을 좀 소화할 수 없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에요. 다른 일정에 좀 문제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하루 뭐 업로드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이를테면 썸네일도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상에 대한 설명도 좀 덧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간에 영상 다운로드를 하고 업로드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걸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근데 간혹 이제 다른 일정이 생길 때가 있어서 그 당일날 그렇게 못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당일날 올릴 필요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날짜를, 요일을 정해서 올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놓은 요일이 매주죠.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수요일은 보통 평일이기 때문에 오후에 좀 늦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은 최대한 좀 일찍 오전에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 방송분 총 3일치가 업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화수가 아니죠. 다시 목금토일 이렇게 되는 거죠. 4일치가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제가 또 컨텐츠 진행을 하면서 좀 정해놓은 게, 새로운 컨텐츠 시작한 지 또 얼마 안 됐는데요. 최근에 새롭게 시작한 컨텐츠 풍부의 이슈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따끈따끈한 이슈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요즘에 뉴스에 둘러싸여 가지고 뉴스의 바닷속에서 생활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 특정 뉴스들을 정말로 이렇게 좀 곱씹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자. 그 뉴스, 그 소식이, 그 이슈가 말이죠, 어떤 의미성이 있는지, 그 뒤에 숨은 의미는 뭔지, 또 앞으로 어떤 전개가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다각도의 좀 분석적인 차원, 말하자면 약간 심층 뉴스 느낌, 심층 기획 느낌, 그리고 그 관점을 말이죠, 좀 뭔가 독특한 시각으로, 개인들마다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보더라도 사람들마다 관점에 따라서요, 차이가 나듯이 그렇게 뉴스들을 한번 다루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덧 풍부의 뉴스픽, 풍부의 이슈픽이죠. 이슈픽도 좀 쌓이고 있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2번 업로드를 하니까요,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를 2번을 하죠. 그래서 그 업로드를 할 때마다 풍부의 이슈픽을 하나씩은 좀 만들어 놓자. 그러니까 3일에 하루, 또 4일에 하루,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이슈픽 시간으로 컨텐츠를 마련을 하자,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억지로 이슈를 정리하진 않아요. 제가 이슈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쫓기면서 그날의 이슈들을 막 정리하고, 일부러 막 그냥 의도적으로 억지로 막 뉴스를 하나 선정하고 해가지고 그걸 소개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풍부의 이슈픽에 소개된 그런 이야기들은 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뭔가 논란이 될 만한 일, 뭔가 심층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들여다 봐야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다루거든요. 단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끌리는 일, 좀 땡기는 일, 그런 말을 하죠. 그런 이슈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길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진짜
네이버나 뭐 여러 포털 사이트 이런 거 봐도 뉴스들이 그냥 넘쳐나잖아요. 각종 뉴스들.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네. 어떤 뉴스는 정말로 이목을 집중시키고요, 어떤 뉴스들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르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다루어 주면은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이걸 왜 다루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거꾸로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다루는 그 이슈, 통상 제가 방송을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네, 뭐 여러 방송국이나 뭐 신문사 이런 데서 다루는 그런 뉴스들, 금방 소개하고 지나가는 그런 뉴스들 안에서도, 네,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네, 좀 시도를 해보는 거죠. 많은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마음에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 자신이 끌리는 이야기를, 예, 다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 던져 놓으면 물론 뭐라도 할 수는 있겠죠. 이런저런 좀 별로 그렇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 불필요한 말들로 좀 이렇게 이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게 제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제 스스로가 적어도 소개하기 전에 강력한 이끌림이 있는, 그런 뉴스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이슈들을 점검을 해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러니까 오늘 이슈픽을 진행할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게 이슈다, 내가 이렇게 끌려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한 그런 이슈는 좀 발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요 언론사들 일면에 이렇게 공개가 된 내용이, 제가 봤을 땐 좀 이런 건 있었어요.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들이 있었죠. 주요 후보들이 2024년 내후년이죠. 내후년에 총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는 이야기. 인천하고 성남시 분당이죠. 인천 계양구 쪽하고 성남시 분당구 쪽에 각각 대선 후보로 나왔던 인물들이 출마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는 나름 대서특필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끌리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좀 예상이 된 부분 아닌가요? 물론 예상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이슈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전 후보가 서로 맞붙는다면, 서로 맞붙는 거,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당 그
본인들이 이렇게 소속돼 있는 그 진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상징성을 갖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리벤지 매치, 뭐 리벤지라고 좀 하기는 좀 그렇죠. 뭐 복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재대결, 그냥 하여튼간에 그래도 이름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면은 좀 이거는 뭔가 끌리는, 뭔가 재미 요소가 있는 거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흐지부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나가가지고 인천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요, 뭔가 이 고물 정치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뭔가 참신한 상대 후보가 또 나와준다면 오히려 그게 저는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신하게 완전 그 해당 후보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렇게 이제 싸울 의지가 이제 그 의지가 막 불꽃처럼 막 타오르는 그런 상대 후보가 나와서 정말로 맹렬한 공방. 여기서는 물론 뭐 네거티브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서로 간에 진검승부 같은 거, 흔히 말하는 뭐 저격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 무조건적인 그런 공격이 아닌, 상대방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진짜 정치적인, 정책적인 그런 논박들, 그런 게 가능한 딱 진짜 1대1 구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 한편으로는 또 이슈픽을 좀 다룬 건가요? 그러니까 뉴스에 대한 일종의 분석이죠. 뭐가 어떤 이슈가 되느냐에 대한 제 소신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이슈지 뭐가 이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재미난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살짝 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뉴스가 또 있었는데요. 어떤 뉴스였냐면, 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잖아요. 특히 인천 인천 층간소음으로 인한 그 난동 사건, 그때 경찰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그 피해를 본 시민, 그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경찰들이 한 그런 대응 체계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됐던 그때 그 이슈, 당연히 이슈로 다룰만 했죠.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제가 본 뉴스는 어떤 그 여성 경찰이 말이죠, 맨손으로 칼을 들고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위험해 보이는 사람을 제압을 했다는 거죠. CCTV를 봤을 때 칼을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과장되지 않았나, 좀 이런 차원에서 좀 보이거든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위험 인물을, 위험한 그런 행동을 하려는 사람을 제압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적하는 측면은 그겁니다. 경찰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일단 그 전에 또 다른 한 명의 남성 경찰이 있었어요.
먼저 그 남자 경찰이 그 위험 인물을 먼저 제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도움을 이제 이렇게 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뭐 당연히 뭐 잘한 행동이죠. 그거 예, 그렇게 했어야 됐죠. 2인 1조로 이렇게 예,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런 어떤 범죄를 제압을 해야 되고요. 예, 이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도망가지 않고 그걸 했다는 거는 잘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진짜 그런 거를 막 일일이, 아마도 그 뉴스는 약간 이런 뉘앙스가 들어요. 그렇게 어떤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말이죠, 많은 비판이 있었고, 예, 한편으로는 진짜 욕을 많이 먹고, 예, 진짜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예,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죠. 근데 한편으로는 경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었겠죠. 예, 나름대로 또 열심히 예, 좀 이렇게 해오던 그런 경찰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체계 자체가 또 나름대로 예, 이런 여러 상황에 맞춰서 예, 이 상황을 잘 정리하기 위한 나름의 그런 체계는 당연히 갖추고 있었겠죠. 한국 경찰 자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라면 예, 한국의 치안이라든지 예, 안전이 예, 보장이 될 수가 있냐 이거죠. 예,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슈화 되는 거는 주변에 말이죠, 뭔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였을 때 예, 잘하고 있는 것보다도, 평소대로 하고 있는 것보다도 뭔가 미흡한 부분들,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지적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은 예, 비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 뉴스였어요. 자,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예, 경찰에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좋은 대응을 하는 예, 이런 상황들도,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예, 나름 그거를 특종으로 이제 올리고 이런 과정, 이거 제가 보기엔 특종거리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만약에 주변에서 경찰하고 예, 그런 위험 인물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도움을 예,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그 여성 경찰이 했던 그 행동, 예, 그 위험 인물의 칼을 뺏는 예, 그 행동 말이죠, 일반 시민이라도 그런 게 필요한 순간이었으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여성 경찰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자체를 보도하는, 뭔가 이거는 인천 그 층간소음 난동 사건에 대한 예, 경찰의 나름의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를 의도적으로 좀 알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뉘앙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끌리는 이슈는 아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꾸로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또 이슈가 됐나요? 그러니까 참 방송이 역설적이죠.
이거는 이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말이죠,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 바람에 하나의 이슈처럼 이제 이렇게 알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한 이런 내용도 제가 다루는 풍부의 이슈픽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는 마치 이게 풍부의 이슈픽 두 가지 이슈를 다룬 것처럼 올리진 않을 거고요. 이슈픽에 대한 설명을 이제 올리겠죠. 이슈픽 자체의 설명, 이런 논점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픽을 이렇게 이제 컨텐츠로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이제 또 새로운 논점들이 없는지, 뭔가 그 뒤에 숨은 이야기들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뉴스들을 사실 제가 검색을 해보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진짜 그렇습니다. 100%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은 감성을 자극할 만한 그런 요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냥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돼 가지고 이거는 다룰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날의 최고의 이슈, 최고의 뉴스,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본 뉴스, 이런 게 이슈픽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종합적인 의미. 그러니까 걷는풍구의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마구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슈픽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을 하면서 말이죠, 그 커피숍 같은 곳에서 일회용 컵, 일회용 종이컵이겠죠. 그 종이컵을 반납을 했을 때 다시 보증금을 이제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이제 만들긴 했는데, 사실상 그 운영이 힘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이러면 막 현금 몇백 원 이런 거 지급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직접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뉴스를 봤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게 왜 또 이슈픽으로 선정이 안 되냐, 내용 자체가 좀 불명확했어요. 뭐 200원, 300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시범 운영을 한다고는 하는데, 뭔가 거기에 대한 좀 파급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뭐 물론 이게 뉴스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슈픽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성을 가진 그런 뉴스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몫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 뒤에 이면에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은 그런 이슈들을, 그런 여운을 남기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끌림이 있는 그런 이슈들을 앞으로 소개하고 이야기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즐거운 토요일 아침, 멋진 아침을 보내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